163의 8-2. 자, 물로켓이나 공 쏘는 거나 똑같다고 했어. 그럼 얘 t초 후 높이를 요렇게 두재. 근데 그 높이가 35m인 지점을 찾는 거지. 높이가 35m니까 40t-5t 제곱이 그것이 높이니까 그게 35랑 같다. 이 말이지. 그럼 정리해보면 5t 제곱 마이너스 40t가 플러스 35까지 더하면 0이 된다는 걸로 정리되겠지. 모두 우변으로 몰빵한 거. 그럼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7이 0이니까 얘 인수분해해보면 t-1과 t-7로 바로 인수분해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므로 t는 1 또는 t는 7이지. 그럼 얘 우리가 필요한 거대로 써보면 t가 1, t가 7 나온다는 게 1초 후 또는 7초 후겠지. 즉 뭐야? 물로켓을 이렇게 썼어. 날파 1초 35m가 있으면 쐈어. 1초 3, 2, 3, 4, 5, 6, 7 된다는 거. 이렇게. 그 의미야. 35m가 되는 지점이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은 올라갈 때 한 번, 떨어질 때 한 번.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지면으로 다시 떨어진다는 것은 마찬가지지. 높이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되지. 즉 40t-5t 제곱이 0이니까 그러한 t는 마이너스 5t로 묶어보면 t-8이지. 즉 t는 0이거나 t는 8이니까 0초일 땐 진짜 쏘기 전이니까 지면에 있고 다시 떨어질 때를 찾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건 8초 후인 t는 8을 찾아주는 거겠지. 그래서 8초라고 쓰면 되지. 얘네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8초를 적는 게 맞겠지. 얘는 답으로 초후로 적지 말고 얼마나 걸리니를 물어본 거라 8초 걸려요. 8초라고 쓰면 되겠지. 오케이. 자, 넘어갈게. 자, 그 다음 3번 164쪽에 3번 볼게. 넘어갑니다. 자, 다음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재. 그럼 얘 뭐 하기로 했어? 판별식 생각하자 했지. 중근을 갖는 경우를 돌아갔네. 판별식을 생각하자 했어. 그러면은 얘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의 왼쪽으로 좌변으로 이항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m은 0이다 되지. 이 2차 방정식이 뭐가 돼? 중근 가는 거랑 똑같지. 그러면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여기선 짝수 공식 써보자. 4분의 d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생각해주면 된다라고 했어. 그럼 b'은 마이너스 3이지. 반띵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그게 0이에요. 정리해보면 9-2m이 0이니까 m이 얼마야? 2분의 9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오, 신기하다. 뭔가 이상한 데 느꼈지? 프린팅 오류됐네, 책에. 키가 어디지? 프린팅 오류네. m의 값을 찾는 거니까 이건 책을 고쳐야 돼. 드디어 내가 틀리지 않은 걸 찾았어.
책을 m의 값을 찾는 걸로 고쳐야겠지. 됐지? 자, 다음 9번으로 갈게. 9번. 자, 윗변의 길이와 높이가 서로 같은 사다리꼴의 아랫변의 길이는 5cm이고 넓이가 나와있을 때 높이를 구하세요. 그럼 얘는 윗변의 길이이자 높이를 x로 두자. x로 두면 이게 뭔 말이야? 윗변 x고 높이 x고 아랫변 OCM인 그러한 사다리꼴이 넓이가 33이지. 그러면은 얘 x 더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x 더하기 5 거기에 높이를 곱한 것에 절반이면 33이에요 라는 의미지. 그 의미지. 얘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5x를 66이라고 할 수 있겠네. 양변에 2 곱해놨어. 그럼 x제곱 더하기 5x-66이 0이므로 이 x자 인수분해 어떻게 돼? 11하고 6 해보면은 둘이 11하고 6 5 차이 나니까 그럼 얘는 6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고 11에다 플러스 붙여주면 x-6과 x 플러스 11의 곱이 0이구나. 근데 x가 양수니까 6이 나올 수밖에. 그렇다는 것은 높이도 6이 나온다는 거겠지. 정답. 그래서 1번 골라주면 된다. 수업 때 하는 제풀이는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숙제 해올 때.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돼, 제풀이. 알겠지? 다음 11번 넘어갈게. 자, 이렇게 폭이 48인 철판의 양쪽을 똑같이 x로 접었을 때 단면의 넓이가 288인 물바지를 만들려고 한대. 그럼 x값을 찾자 했으니까 우리 단면의 넓이 표현하면 되는데 단면이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높이가 x가 되겠지. x만큼 접었으니까. 그럼 나머지 세로가 지금 x고 가로가 48에서 좀 보기 좋게 위에 쓰자. 48에서 x 2개 뺀 거지. 48에서 x 2개 뺀 거지.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바꾸자. 48에서 x 2개 뺀 거지. 따라서 우리가 찾는 x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 단면의 넓이가 x 곱하기 48 빼기 2x이므로 그것이 288이에요. 그럼 양변 2로 나눠보면 x에 24 빼기 x가 144네. 그럼 얘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4x가 144니까 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44가 얼마? 0이에요. 근데 얘는 24의 반띵 12의 제곱이 144니까 x-12의 제곱이었네. 그게 0이에요. 그럼 x는 12 중근으로 나오겠지. 그치? 그러므로 x의 값은 12구나. 오케이. 정리해볼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문항들이었고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냐? 페이지 169 쪽으로 갈게. 169. 12번도 질문이었어? 그러네. 다시 165로 빠꾸. 자, 12번도 똑같습니다. 왜?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 처음 정사각형 종이의 한 변 길이는 x로 두면 x로 두면 얘가 x라는 뜻인데 귀퉁이를 2씩 잘랐으니
지금 접으려는 한 가로의 길이를 하자. 그냥 표현은 x-4로 표현 되겠지. 그치? 이 두 개 뺐으니까 x에서. 그리고 모두 다 2씩 뺐으니까 모든 귀퉁이는 다 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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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4. 우리가 만들려는 상자의 밑면이 가로 세로가 모두 x-4인 정사각형이 되지. 그리고 접었을 때 2cm는 높이로 이렇게 올라오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접은 걸 펴져 있는 걸 이렇게 접으면. 그럼 육면체 뚜껑이 날아간 이 상자의 부피는 x-4의 제곱 밑넓이에다가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겠지. 그럼 그것의 부피인데 그게 50이에요. 그럼 x-4의 제곱이 양변이 2로 나누면 25인데 이럴 때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지. 굳이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하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지. 그럼 x-4가 풀마 5가 되겠네. x는 4 풀마 5니까 x는 9 또는 x는 마이너스 1인데 x가 한 변 길이니까 9여야겠지. x가 4보다 커야 돼서 9여야 돼.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9cm 찾아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진짜 넘어갈게. 169로. 자, 우리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성질까지 봤었는데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생각해보면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y에다가 마이너스만 곱한 거니까 모양은 똑같아. 뭐냐? 똑같이 y값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 거랑 y는 x제곱에서. 그치? 부호만 바뀐 거랑 모양은 똑같고 성질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성질 자체는 똑같은데 모양이 바뀌어서 위로 볼록이 돼. 원점 지나가는 건 똑같고. 그래서 타이틀은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같이 그려줘. 역시 y축에 대해 대칭인 건 그대로지. 왜? 얘가 y는 x제곱이야. 날 봐봐. y는 x제곱이지. 얘를 이렇게 바꾼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만 바뀐 거니까 y축 대칭이면 변화가 없지. 그치? 그래서 y축 대칭인 거 그대로고 그 다음에 얘는 x가 음수일 때는 x값 증가하면 y값 증가. 즉 x가 음수일 때는 왼쪽에서 y축 왼쪽에서는 x가 커짐에 따라 y값 올라가고 있지. y값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증가. 그리고 x가 음수일 때, x 0 미만일 때 x값 증가하면은 y값 감소가 되지. y값 감소가 되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보면은 x값 증가함에 따라 y는 감소하고 있어. 이렇게. 이렇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다. 오케이. 자, 다음. x가 이제 원점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x축보다 아래에 있지는 원점 제외한 부분 모두 x축보다 아래에 있어. 반대로 됐으니까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겠지. 그리고 얘가 추가되는 거 하나. 뭐냐? y값의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모양이 지금 x축에 대한 대칭인 형태가 돼. 그치? 뒤집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된 거 뒤집어 놓은 거니까. 뒤집어 놨잖아. 그치? 모양이 데칼코마니 모양이지, 위아래로.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얼른 앉으려.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프리노트 평 교재랑 교재 169쪽 보면 돼.
민호. 너의 가방이 아닐 거야. 그 개념 원리식이 나온다. 딴 데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배송 사고가 날 수 있어. 그치, 우리 가방이 다 똑같구나. 생각해볼까. 학원 가방은 다 똑같이 생겼구나. 요새 이름 쓰는 거 없니? 옆에 여기 어깨끈에. 그렇지 있지. 이름을 써야 돼 여기. 중등부여도. 자 그러면은 넘어갈게. 민호는 요거 영상 보고 필기해. 요 부분은. 자 그럼 얘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에 대해서 봤는데 그걸 A라고 확장해봤어. 즉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변하는지를 볼 거야. 성질을 보는 거. 그럼 뭐냐? 일단 먼저 그에 앞서 포물선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얘 용어야. 2차 함수는 포물선이야. 포물선인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그럼 얘 포물선의 축과 꼭지점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포물선이 대칭이 되는 직선이 포물선의 축이 되고 그리고 그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지점, 교점이 꼭지점이 돼.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2차 함수, 즉 포물선의 2차 함수도 포물선이 대칭이 되는 직선, 기준이 되는 직선이지. 대칭이 되는 직선이 즉 대칭 축이잖아. 우리가 배웠던 게. 그 축이 대칭 축을 의미하는 게 축이야 여기서. 그래서 우리 축의 방정식을 배울 거야. 그리고 축과 포물선이 만난 지점 꼭지점이라 해. 이름을 꼭지점이라 해. 여기서 증가와 감소가 또 바뀌지. 그러한 점을 꼭지점이라 그래. 알겠지? 자 그리고 그럼 이제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을 볼 건데 자 마찬가지로 원점이 꼭지점이고 축이 y축이지. 즉 얘는 요것만 적자. 꼭지점의 좌표 0,0 축의 방정식 x는 0. 자 뭐냐 원래 y는 x제곱꼴일 때 봐봐 얘네 다 무슨 대칭이냐면 y축 대칭이야. y축에 대해 대칭되고 있지. 근데 y축은 우리 이상 떠올려보자. x는 0으로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y축에. 얘 x는 0이 축이지. 축이 되는 방정식이네. x는 0은 방정식이다. 직선의 방정식. 축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이라서 얘의 이름을 이제 축의 방정식이라 불러. 얘의 이름을 축의 방정식이라 불러. 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 알겠지? 응? 그리고 축의 방정식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지점 그 지점을 꼭지점이라고.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서 x는 0일 때 y 값이니까 0,0 되겠지.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그려지냐? a가 양수일 때는 똑같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려지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 그려지는데 얘네 폭이 달라지는 거. 생각해보면 y는 x제곱이랑 y는 2x제곱으로 생각을 해보자. y는 x제곱은 x에 1 넣으면 1이지. 2 넣으면 4고 3 넣으면 9야. 근데 2x제곱은 그거의 y값보다 2배 더 커지지. 2 곱하기 1, 2 곱하기 4, 2 곱하기 9가 되지. y값이. 더 가파르게 커지지. 가파르게 커져. 썩 그렇게 예시가 없어서 요걸 볼게.
여기서 보기로 나와 있는 건 2분의 x제곱, x제곱, 2x제곱 알려줬어. 그걸 그려보면은 어떻게 그렸냐? 각각의 x값에 따라 함수값 구할 수 있지. 그 함수값대로 좌표 순서상으로 만들어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그려진 게 y는 2분의 1 x제곱, 검정색으로 그려진 게 y는 x제곱의 그래프고 빨간색으로 그려진 게 y는 2x제곱이야. 보니까 검정색 기준으로 가파르게 2배 올라갔지. y는 2x제곱의 경우. y는 2분의 1x제곱의 경우는 더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지. 그래서 A가 커질수록 더 가파르게 그래프가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자, 2번. A가 양수이면 아볼, 위로 A가 음수면 Y값이 음수 나오니까 아래로 블록하기 나오겠지. 그래서 A가 양수면 아볼, A가 음수면 위로 블록하다. 위로 블록하다는 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밥그릇 뒤집은 모양. A가 양수이면 밥그릇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더라. 계속 X가 커질수록 Y도 커지니까 X가 양수면 A가 양수면 밥그릇 모양으로 표현되겠고 A가 음수면 아래로 블록하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밥그릇 뒤집은 모양으로 A가 음수면 Y가 계속 감소하니까 양끝으로 보면 축을 기준으로 멀어지면서 떨어지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얘는 급하게 올라가니까 폭은 이렇게 좁아지지. 즉 여기에서 이거 하나 추가해도 A의 절대값이란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 기호 써주자. 이렇게. 마찬가지 y는 ax제곱과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는 x축의 서로 대칭. y값의 부호가 반대니까 절대값은 같잖아. 그러니까 대칭되겠지.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 우리는 뭘 기억하냐? 여기에서 2차 함수는 이것만 말할 거야. 이것만 말해. 메인 테마가 뭐냐? x제곱의 개수는 모양 결정하고 결국은 꼭지점 찾기. 요 두 가지거든. 사실 2차 함수의 그래프 단원의 유형들을 보면 다 x제곱의 개수, 즉 절대값 a지. x제곱의 개수가 모양을 결정하고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고 꼭지점을 찾는 게 메인 테마야. 여기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성질들을 알아냈어. 일단 얘네들을 무슨 형이라 하냐면 요거 옆에 괄호하고 기본형이라고 해놔. 2차 함수의 기본형을 배우고 있어 지금. 기본형을 배웠을 때 얘네들이 어떠한 성질들을 나타내는지를 발견을 했어. 축이 y축이니까 x는 0, 축의 방정식 x는 0, x는 0과 만나는 포물선의 점은 꼭지점, 그 꼭지점의 좌표는 0, 0 나왔고 A가 양수야 아래로 블록, A가 음수야 위로 블록.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그 절대값이 커질수록 더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모양을 결정해. 그리고 뭐 대칭인 거는 똑같아. 그래서 두 가지 메인 테마를 갖고 가야 돼. x제곱의 개수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 하나, 그리고 꼭지점 좌표 찾기를 생각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은
넘어갈게. 자, 이해하기 쉽게 요거 옆에 이거 하나 적어놔. A가 양수면 화살표야. 아래로 블록 요 모양 하나 그려놓고 A가 음수면 위로 블록 뭐야 그래프 하나 이렇게 눈으로 익혀도 얘를 눈으로 익혀도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넘어갈게. 자,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대표 유형 1부터 보자. 아마 큰 이변이 없으면 오늘 진도 보강까지 껴서 어디까지 나갈 것 같냐면 9단원은 무조건 다 나가고 10단원 개념만 조금 나갈 거야. 그래야 화요일에 우리 진도 끝나. 화요일에 얘네 예제를 다 풀려면은 개념을 좀 해놔야 돼 오늘 진도 보강 때. 그래서 30분 원래 추가한 거야. 양이 많지. 양이 많지. 그치. 근데 내가 비인간적으로 얘를 다 풀어오지 않으면은 다 조질 거야 이러진 않을 거야. 나도 알고 있거든 양이 많다는 걸.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상 여건이 안 돼서 개념이라도 다 나가려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랩트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그치. 그래서 어느 정도 숙제가 밀리는 건 감안을 하는데 뒷부분은 근데 인수분해 밀리는 건 안 돼. 그거는 걔는 밀렸으면 안 돼. 요 부분은 거의 랩텍 끝나고까지 랩텍 끝난 토요일까지 정리하는 걸 목표로 하자. 2차 함수 쪽은. 알겠지? 자, 1번. 2차 함수인 걸 고르자. 표현했을 때 2차식이 되는 함수를 찾으면 돼. 우리 함수는 많이 다뤘잖아. 2학년 때도. 자, 한변 길이가 x 플러스 1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y는 4배의 x 더하기 1이라 쓸 수 있지. 한변 길이의 4배니까 정사각형일 때. 그럼 얘 4x 플러스 하니까 아니야. 1차식이니까 2차 함수 아니겠지. 2번.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넓이 y는 파이 x제곱이라 쓸 수 있겠지. 얘 2차식 되네. 파이는 상수니까 맞는 말이야. 2번 맞고. 3번. 정육면체의 부피 y는 한무설의 길이가 2x니까 그것의 세제곱, 즉 8x 세제곱이 되지. 근데 얘는 2차 함수 아니지. 2차 함수 아니야. 3차식이기 때문에 우변이 지금. 4번. 가로의 길이가 x 더하기 5고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x 더하기 5라서 2x 더하기 10. 얘는 1차 함수지. 5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y를 x에 관해서 표현해보자. 그럼 한 변의 길이가 x니까 x제곱이지. 얘 뭐야? 2차 함수 맞네. 그럼 2번, 5번이 답이겠지.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지. 즉 y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을 때 2차식이 되어야만 2차 함수가 될 수 있다. 넘어갈게 얘는. 그래도 쉬운 파트야. 함수값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랑 1차 함수와 마찬가지입니다. 1차 함수에서도 함수값이 뭐다 라고 하면 그 함수값 안에 들어간 x자리에 넣는 그 값을 식에 넣었을 때 그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지. 그래서 그거 그대로 적용해보면 f2가 마이너스 3이니까 x 대신에 2 넣어보면 f2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k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8 더하기 2 마이너스 k니까 그게 정리의 결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야. 근데 그 값이 결국 마이너스 3과 같다라는 거니까 k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지. 끝. 함수값의 메커니즘 동일합니다.
함수값은 x를 대입한 결과의 y의 값이다. 라고 정리해보면 되겠지. 오케이. 다음 3번으로 갈게. 자, 여기도 배운 거야 사실. 선생님 뭐 처음 배우는데 계속 배웠다 하십니까? 배웠다 하는 이유는 생각하는 방법은 똑같다. 생각하는 방법이 똑같다. 뭐랑? 다른 함수들과. 우리가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지나는 점 얘기 나오면은 그 x좌표를 대입해서 나오는 y좌표를 생각했지. 그치? 여기에서도 1,2를 지난다, 2,b를 지난다 했으니까 얘네 xy좌표 xy 값에 각각 넣어보면 대입해보면 성립한다는 뜻이지. 그럼 x자리에 1 넣고 y자리에 2 대입해볼게. 그럼 등식이 성립하지 여기서. 그럼 a가 얼마야? 2란 뜻이야. a가 2니까 이 이차함수는 y는 2x제곱이지. 그럼 y는 2x제곱이 2,b를 지난다 했으니 마찬가지 x에 2 넣고 y에 b 넣자. y에 b 넣고 x에 2 넣어보면 b가 8이 되겠네. 그치? 지나간다는 이퀄 얘는 지난다. 점대입이야. 점대입이야 항상. 이거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b-a는 6 나오겠지.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1차 함수 때랑 물어보는 게 그달리 변하는 게 없지. 다음 4-1 얘네들은 그래프의 성질을 물어볼 때 자, 요거 하나 명심해야 돼. 그래프의 성질을 물어볼 때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요거 하나 적어도. 그래프의 성질을 물어볼 때 그래프 때에다 니은을 붙이자. 축약으로. 그래프의 성질을 물어볼 때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리셔야 합니다. 이 말이야. 이 말이야. 그럼 얘 y는 3x제곱은 어쨌든 그렸을 때 축은 여전히 x는 0이야. 그리고 x축의 대칭이지. 일단 앞서서 얘 y는 3x제곱 아래로 볼록하게 왜 x제곱에 비해서 3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겠지. 요렇게 대략적으로만 그리면 돼. 자, 이제 가보자. 꼭지점의 좌표는 추계방정식, 여기서는 추계방정식 누구라 했어? x는 0이지. x는 0과 포물선 2차 함수가 만나는 점의 좌표 0,0이지. 꼭지점. 증가와 감소가 바뀐 지점. 요거.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는 1,3이 아니라 0,0이니까 탈락. 2번 위로 볼록하니 아니요. 아래로 볼록하지. 아래로 볼록하네. 3번 x축의 대칭이다. 땡. 얘는 y축의 대칭이지. 축의 방정식 x는 0이 y축을 의미하니까. 4번 3, 4분면 지난다. 아니요. 1, 2, 4분면 제1, 4분면 제2, 4분면 지나지. 5번 x가 음수일 때
x값이 증가하면이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얘 오른쪽으로 간다 생각을 하면 돼. 오른쪽으로 변할 때. 함수가 오른쪽으로 변할 때. 즉 x가 증가하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y값은 내려가지. 언제? x가 음수일 때. 내려가잖아. 이렇게. x가 커질수록 y는 내려가고 있지. 그러니까 감소한다. 만말이네. 정답 5번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넘어갈게. 결국에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봐. 그려보고 추계방정식 판단해라. 추계방정식 판단해라.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 확인해라.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누가 결정? x제곱의 계수가 결정. 내가 이거 거짓말 안 하고 수업 때마다 하루에 4번씩 물어볼 거거든. 자, 2차 함수는 두 가지만 기억하라 했어. 자, 누구랑 누구? x제곱의 계수, 꼭지점의 좌표. x제곱의 계수와 꼭지점, x제곱의 계수와 꼭지점. 두 가지만 기억해. 그렇다고 성질을 다 까먹으라는 뜻은 아니야. 핵심적으로 묻는 것들이 이 두 가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되니 성우? 영혼이 가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폭 이야기. 폭은 결국 누가 결정한다? x제곱의 계수. 또 x제곱의 계수야. x제곱의 계수가 무엇을 결정해? 미음 모양을 결정한다. 폭이 커질수록 절대값 x제곱의 계수가 커질수록 더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좁아지고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천천히 올라가는 거지. 천천히 올라가서 폭이 넓어서 천천히 올라가니까 x제곱의 계수가 작다. 절대값이 작다. 완만하게 올라가. 천천히 올라가서. 자, 그래서 보면은 가장 여기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폭이 가장 좁다라는 건 a가 음수이면서 절대값 a가 클수록이라는 의미지. 그럼 음수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크다는 건 음수 중에 가장 작은 애를 찾을 테겠네. 음수 중에 가장 작은 애는 일단 3번 음수고 1번 음수네. 그중 작은 거는 1번이지. 그치? 왜? x제곱에게서 절대값 씌워보면 5가 되고 3이 되니까 가장 가파르겠지. 반대로 얘는 4분의 1 x제곱이 가장 완만하겠지. x제곱에서 4분의 1이니까 천천히 올라가잖아. 계속 4분의 1배 0.25배 곱하는 거니까 원래 x제곱보다 0.25배 곱하니까 더 작겠지 그 값은. 여기까지 오케이. 폭은 결국 누가 결정? x제곱의 계수. 그럼 5-3 한번 빠르게 풀어볼래? 눈으로 푸는 문제예요. 풀이 과정도 필요 없다. 그리고 얘네가 각각 끝이 누군지를 봐야 돼. 함수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안에 게 3x제곱이지 바깥에 거가 ax제곱이고 누가 더 완만하고 누가 더 가파른지에 따라 폭이 좁고 넓음이 결정되고 그것에 따라 a가 결정되겠지. 그래서 구하는 건 될 수 없는 걸 찾는 거니까 안 되는 거 하나 찾아주면 돼. 답이 나온 번호를 손가락으로 표현해볼래?
표현한 거지 시우도. 아, 아니야? 답은 이게 맞아. 봐봐. 잘 봐야 돼. AX제곱은 얘야. 더 3X제곱, Y는 3X제곱보다 완만하지. 완만하니까 절대값 A가 3보다 작은 거지. 즉 얘는 수직선 상에서 어떤 수를 의미하냐? 3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택해야 돼. 근데 그게 될 수 없는 거니까 우린 바깥에 있는 애를 찾아주면 되겠지. 이렇게 바깥에 있는 애. 근데 3분의 10만 얘 3보다 크잖아. 그럼 3분의 10은 여기 있지. 나머지는 다 3보다 작잖아. 3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1번 되겠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지. 그 다음 진도보강 1교시의 마지막 거는 이걸로 할게. 1교시의 마지막. 이거 풀고 도장 찍고 너희를 보낼 거야. 잠시. 민호 뒤에 학원 없지. 5시까지. 가연이도. 괜찮아. 시우는 과학이 됐고. 네, 현규는 뭐 혼자 제풀이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양 보니까. 네. 그럼 가연이랑 민호는 코칭실 자습석에서 데리러 온다 하셨어? 바로 집으로 가는 거니? 아, 그래? 알겠어. 그러면은 갔다 와서 하자 일단. 민호는 있을 수 있는 거야? 열공하고 가자. 열공하고 다시 들어오자. 알겠지? 자. 5시까지 오면 돼. 자, 이와 같이 꼭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이렇게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은 기본형 y는 ax제곱 꼴이지. 그치? 이걸 거꾸로도 떠올릴 수 있어야지. 꼭지점이 원점이다. 꼭지점 원점. 꼭지점 원점. 그러면은 y는 ax제곱 꼴이야. 그러면은 걔가 2,마삼을 지나간대. 그럼 x에 2 넣으면 y가 마이너스 3 나온다는 뜻이지. 그럼 y에는 마이너스 3 대입하고 x에는 2를 대입해보면 4a가 마이너스 3이지. 따라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그럼 우리가 찾으려는 2차 함수의 식은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지. 결국 얘도 꼭지점이 원점이면 y는 ax 제곱 꼴이다. 결국 얘도 또 꼭지점이야. 그렇지. 계속 x제곱과 꼭지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지만 나오지. 여기 다 그래. 두 단원 내내 그래 여기는. 알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진도는 나가고 도장은 5시 때 타임 때 끝에 한 번에 찍자. 그러면 우리는 3시간 40분 뒤에 만나자. 안녕.